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FOMC 회의 그러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하루 확진자가 39,000명대였습니다. 약 4만 명 전후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9월에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는데 이것도 취소하기로 발표했습니다. 11월에 있는 당대회를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목동과 반포 아파트 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 조치를 당장 안 풀겠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GTX 호재로 들썩였던 의왕이나 안산 쪽 집값이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인천의 송도에서는 공급과잉 현상이 벌어지면서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당과 일산 쪽에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기대하면서 호가가 뛰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보복 경제 제재에 서명을 하면서 자국의 비우호적인 나라에 러시아 제품과 원자재 수출 금지하는 조치에 사인을 했습니다. 서방 쪽에서는 우크라이나로 최첨단 대포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럽도 러시아 석유를 금수하는 제재 카드를 지금 꺼내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FOMC 회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금리를 0.5%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장은 0.75% 올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자이언트 스텝 인상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발표에 당일 뉴욕 증시는 3% 넘게 크게 뛰었습니다. FOMC 회의 결과와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요약을 해봤습니다. 파월은 금리를 0.5% 올렸습니다. 그리고 0.75% 금리 인상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앞으로 6월, 7월, 9월 이렇게 FOMC 회의가 있는데 향후 두어 번의 회의에서 계속 0.5% 인상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이죠. 이것을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월가는 5월부터 당장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예상은 500억에서 600억 달러씩 줄이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것보다는 적은 액수 475억 달러로 우선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고 연준은 인플레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현재 매우 강해서 올리고자 하는 금리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체력이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경제 충격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 섞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기자회견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주식 상승, 채권금리 상승으로 반응했습니다. 5월 4일 기자회견이 발생한 당일날 S&P 500 지도입니다. 대부분 팔았죠. 애플은 4%, 구글도 거의 4%, 마이크로소프트 거의 3%, 테슬라 5% 등등 큰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면서 시장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음날 나스닥이 5% 폭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계속 0.5%씩 오를 텐데 그러면 현재 거의 8%나 되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S&P 500 지도입니다. 다 빨갛죠. 애플 5% 넘게, 마이크로소프트 4%, 구글 거의 5%, 아마존 7%, 테슬라 8%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지난주에 호주 중앙은행도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영국도 기준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사는 중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4.3%로 하향했습니다.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도시를 봉쇄하고 있죠.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올해 밀 생산량이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식량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가 지금 많이 뛰고 있죠. 5월은 가정의 날이어서 외식 등 돈 쓸 일이 굉장히 많은데 물가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은행들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죠. 한국은행도 금리를 이달 또 인상하지 않을까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5월 5일 날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그 다음 날 한국 시장도 많이 빠질 것이라고 걱정했는데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보다는 덜 빠졌습니다. 1.23% 하락했습니다. 중국 시장도 우리보다는 더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보다는 덜 빠졌습니다. 5월 6일 날 2.16%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S&P 500 주간 차트를 보면 0.18% 하락했습니다. 주간 차트로 보면 큰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주에 FOMC 회의 이후 엄청 올랐다가 다음날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변동폭이 굉장히 큰 한 주였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S&P 500은 지금 14% 하락한 상태입니다. 나스닥 차트는 지난주에 1.52% 하락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FOMC 회의 이후에 급등했다가 그 다음날 급락했습니다. 금요일날 오전에 12,015포인트가 나스닥 올해의 최저점입니다. 나스닥 연초 대비로 보면 지금 23% 하락한 상태입니다. 3월 중순에 반등했다가 이후 계속 빠졌죠. 그래서 3월 중순에 전저점을 깨고 지금은 더 하락한 상태입니다. 유럽 지수 유로스톡스 50 차트는요, 지난주에 3.81% 빠졌습니다. 주간 차트로 보면 지금까지 비교한 여러 차트 중에서 제일 많이 빠졌죠. 연초 대비로 보면 16.22% 하락했습니다. 상해 종합 주가 지수는 지난주에 4.7% 올랐습니다. 그동안 너무 빠진 탓인지 지난주에는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 연초 대비로 보면 17%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코스피 차트 주간으로 보면 0.92% 빠진 상태입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약 11.5% 정도 하락했습니다. 다행히 1월 말 저점 2614포인트가 아직 깨지지 않고 있죠. 2600선이 지금 지지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6.62% 빠졌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24.66% 하락한 상태입니다. 1월 말의 전저점 35,000불 언저리까지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미 2년물 국채금리 3개월 차트입니다. 추가적으로 오르진 않았지만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3개월 차트입니다. 10년물은 추가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3.14%까지 올랐습니다. 금리가 올라서인지 금은 지난주에 온수당 1,900불대를 깨고 1,880불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텍사스 원유 주간 차트입니다. 배럴당 110불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달러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하고 유로화도 계속 약세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FOMC 회의, 그러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FOMC 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연준 의장 파월은 75bp 인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몇 차례 50bp씩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축소도 6월부터 하고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적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월가는 환호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있던 당일날 그래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50bp씩 인상해서 현재 8%대의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시장에 돌았습니다. 그리고 50bp씩 어차피 몇 차례 인상하는 것도 결국 금리 인상이 아니냐. 그리고 6월부터 자산을 축소하면 유동성이 회수될 건데 그러면 시장에 안 좋을 것이라는 인식이 합쳐지면서 목요일 날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긴축이 시작된다는 것이고 5월에 0.5% 금리를 올렸고 6월과 7월에도 0.5%씩 금리를 올리는데 그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과연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지는 변동성이 극심했던 한 주였습니다. 나스닥은 연초 대비 약 23% 하락했습니다.
연초 대비로 대략 4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이 하락한 적은 1971년 나스닥이 만들어진 이후로 최악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파월은 긴축의 영향은 불확실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도 이제 긴축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파월의 이 멘트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는 연준 통제 밖의 사안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세계 은행들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작년에 금리를 올려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데 있습니다. 이제 금리도 오르고 긴축이 시작되려 합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신앙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식이 늘 부모의 생각과 바람이 무엇인지 염두에 두고 행동하듯이 우리는 늘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하는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적은 늘 존재합니다. 그 대적이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내가 극복해야 될 대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대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기뻐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나는 엎드려지더라도 곧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엎어지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고, 내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의 빛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오늘 미가서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번 한 주도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